상대가 헤어질 때 차갑고 단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 때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갑자기 차단했다가 다시 풀거나 SNS에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시물을 올린다. 혹은 당신을 겨냥한 듯한 글이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대놓고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를 보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당신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다시 갑자기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심지어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당신을 가지고 노는 것인가? 심리 게임을 하는 것인가?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상대에게 무언가 반응이 나오면 당신은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마치 희망 고문을 당하는 느낌일 수 있다. 상대의 모순적인 행동에 답답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차라리 깔끔하게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는 왜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본질은 상대 역시 이별 후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별을 먼저 말했다고 해서 감정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감정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별을 100%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이별은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특히 이별 직후에는 분노, 후회, 자기의심, 그리고 그리움 등 다양한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엇갈리는 감정들 속에서 행동 또한 들쭉날쭉하고 모순되게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드러나는 모순적이고 상반된 반응을 이중신호라고 부른다. 이중신호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불안정한 패턴이며 고의적인 조종이나 상처 주기 목적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중신호를 보이는 상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를 겪고 있는 걸까? 1. 미련과 그리움. 이별했다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었던 관계일수록 상대는 헤어지고 난 뒤에도 당신이 불쑥 떠오르거나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마음을 맴도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미련은 단순히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용기나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정리된 상태도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작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직접 다가가기에는 자존심이 걸리기도 하고 당신의 반응이 차가울 경우 받을 상처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연락은 하지 않지만 나 아직 널 생각하고 있어라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SNS를 통한 감정 노출, 의미심장한 게시물 업로드, 과거의 추억을 회상시키는 게시물 올리기 등이 있다. 또는 지인들에게 본인의 근황을 흘려 당신에게 전해지도록 유도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접점이 생길 만한 장소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미련과 그리움이 남아있을 때 감정은 비언어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알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상대의 마음은 끝내려는 의지와 재연결되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2. 상실의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어졌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미래에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이별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상처나 갈등 혹은 감정의 소진 등 그 당시 느꼈던 감정에 의한 상황적 판단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그 선택에 대해 흔들릴 수 있음을 알고 여지를 남겨두고 싶은 것이다. 상대에게 날 떠나지 말아줘라는 무언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절의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이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먼저 재회 의지를 보이는 것은 큰 용기와 리스크를 요구한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약자가 되는 것 아닐까? 상대가 나를 정리했다면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같아 두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대신 의도적으로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다. 너무 완전히 끊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시 다가가지도 않는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다. 내가 사라졌다고 완전히 문을 닫지 말아줘 혹은 너가 먼저 다가오면 받아줄 수도 있어라는 마음이 깔려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갑자기 바꿔서 감정 변화를 암시하거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거나 평소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신호는 마음속의 여지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3. 심리적 허기와 외로움. 이별 후 느껴지는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과는 다르다. 오랜 시간 애착이 연결되어 있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결핍으로 다가온다. 일상의 습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는 감정이 사라진 데서 오는 존재감 상실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머리는 이별을 실행하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전 연인을 그리워할 수 있다. 특히 어떤 트리거를 만나 감정이 자극될 때는 과거의 사진을 다시 보고 그리운 노래를 듣고 상대의 SNS를 염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순간만큼은 돌아가면 어떨까는 감정이 크다. 하지만 감정의 파동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성적으로 다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감정과 이성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행동은 더욱 모순적으로 나타난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시도했다가 금세 후회하며 다시 잠수를 탈 수도 있다. 그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 허기가 강한 사람은 이전 연인의 존재가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대이자 안정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으로 쉽게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자꾸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다. 4. 자기 확신 부족. 이별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의 결과물이다.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평소에도 생각이 많고 자기 검열이 강한 사람일수록 헤어지고 내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라는 자기 의심이 든다. 헤어지고 싶었지만 막상 관계를 끝내고 나니 과거 기억이 왜곡되거나 미화되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회상은 다시금 마음을 흔든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그리움이 밀려올 땐 아직 좋아하는 건 아닐까 싶다가도 다시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한다. 어느 날은 갑자기 상대에게 연락할 뻔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던 듯 무관심한 척을 한다. 그 자체가 이들의 내적 모순에서 비롯된 신호다. 또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순간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곧바로 삭제하거나 연락을 해놓고도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상처받고 분노하기도 한다. 이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힘든 감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서적 근력이 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똑같은 감정이라도 더 크게 흔들리고 더 쉽게 후회하며 더 자주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때 나오는 신호들은 결국 상대에게 혼란을 주지만 본인에게도 내면 갈등으로 남는다. 5. 상대를 떠보려는 심리.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전 연인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다. 먼저 연락할 용기도 다시 마음을 줄 확신도 없지만 상대의 마음이 몹시 궁금한 상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도 상대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가장 흔한 방식이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감성적인 문구를 올리거나 연애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공유하고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리는 식의 행동을 보인다. 이는 혹시 이걸 보고 너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감정적 시험지에 가깝다. 또한 상대가 자신의 스토리를 봤는지 프로필을 확인했는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을 통해 안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한다. 이런 간접적인 떠보기는 겹지인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상대와 겹치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 자신의 근황이 슬쩍 흘러가게 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그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치 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내가 궁금하진 않아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행동하며 반응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브레드크러밍 심리와도 비슷하다. 마치 빵 부스러기를 흘리듯 명확한 메시지 없이 감정의 신호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상대가 반응해주면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확인을 얻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실망과 불안을 느낀다. 상대가 이중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요동치고 조급해질 수 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직 나를 생각하는 걸까? 내가 괜히 과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고민하게 되는 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중 신호는 반드시 관계 회복을 바란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무의식적 표현일 수도 있고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심리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런 불안정한 신호에 곧장 반응하면 심리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신호의 지속성, 맥락 그리고 감정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흔적이나 우연한 접촉은 감정적 충동일 수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며 꾸준히 느껴진다면 이는 분명 의미 있는 패턴일 수 있다. 단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한 이별 당시의 상황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있었고 비교적 성숙하게 관계를 마무리한 경우라면 이후에 나타나는 이중 신호에도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로 열정이 컸지만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감정적으로 이별했던 상황이라면 다시 대화를 시도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상대가 당신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였거나 당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관계였다면 더욱 그렇다. 반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끄는 상대가 이중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감정적 혼란이나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헤어지고 별다른 책임 표현 없이 모호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하는 경우라면 섣불리 반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연락해도 괜찮은 시점은 언제일까? 상대의 간접적인 반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다만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이중 신호가 처음 나타난 직후에 바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상대 역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중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시간은 오히려 당신의 편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상대의 반응 속에서 일정한 감정적 일관성이 유지될 때 그때가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타이밍이다. 물론 이 역시 단순한 그리움이나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어선 안 된다. 상대에게 어떤 반응이 돌아오더라도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당신 스스로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이중 신호를 마주하면 상대가 혼란스럽구나, 아직 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구나, 관계 회복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면에 담긴 심리와 흐름을 해석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의 태도뿐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신호에 반드시 반응할 필요는 없다. 감정이 남아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명확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좋아요나 스토리 조회 같은 간접 표현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는 직접적인 접근이다. 당신 역시 상대를 평가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